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진육면 체육 부피와 건널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녀석은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미터 작은 3입니다. 센티미터 위에 작은 3이 써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었었죠. 자, 그러면 미터 위에 작은 3이 써있을 때는 그렇지 세제곱 미터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 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도 배워보았죠. 1세제곱 센티미터는 한 모솔의 길이가 1cm인 직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직육면체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구할 수 있었고요. 정육면체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 모솔의 길이 곱하기 한 모솔의 길이 곱하기 한 모솔의 길이를 해주면 우리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곱미터를 알아볼까요? 교과서 124쪽이네요. 컨테이너의 부피를 알아보자고 하네요. 자,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컨테이너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나 될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기에는 컨테이너의 부피가 너무 큰 걸이라고 대답해주고 있어요. 자, 도대체 얼만큼 크기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컨테이너의 부피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 그림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훨씬 보기 편해졌네요. 자, 컨테이너가 직육면체 모양이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었습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일까? 그렇지,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도대체 얼마예요? 그렇지, 공 4개 떼어버리면 그렇습니다. 15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이 컨테이너의 부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가 이렇게 너무 크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 남자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피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니까 너무 큰 수가 나와서 읽기 어렵고 또 표현하기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1500만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면 여러분 그 크기가 마음에 좀 와닿나요? 그렇죠.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얼만큼 큰 건지 느낌이 안 오단 말이야.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수가 너무 크면 그 부피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큰 물건의 부피를 구할 때 어떤 단위를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래요. 자, 큰 물건의 부피를 구할 때는 그렇죠. 큰 단위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세제곱센티미터 더 큰 단위가 여러분 1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솔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모솔의 길이가 얼마? 그렇습니다. 1m입니다.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m 작은 3이라고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읽는다고요? 그렇습니다. 1세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녀석이 1세제곱미터인데요. 자, 여기 안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세제곱센티미터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나요? 자, 잘 안 보인다고요? 눈을 크게 뜨면 여러분 점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깜빡이는 이 부분이 여러분 1세제곱센티미터의 크기입니다. 선생님이 돋보기로 조금 확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세제곱센티미터랑 오늘 이 시간에 배운 1세제곱미터를 비교해보니까 1세제곱미터가 얼만큼 큰지 여러분 조금 더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세요. 전지, 접착 테이프, 줄자를 사용하세요. 라고 했네요. 시간이 나면 꼭 이 활동을 여러분이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면 그냥 머릿속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1세제곱미터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만들어서 그 크기를 보는 거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 세제곱미터가 정말 생각보다 엄청 크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 사람 한 명이 쏙 들어가고도 여러분 남을 정도의 크기가 1세제곱미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봅시다. 교실의 부피는 약 몇 세제곱미터인지 어림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문제는 교실마다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모두 다르겠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교실을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의 교실을 어림해 보았더니요, 부피가 약 252 세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교실의 부피를 어림한 방법을 말해보래요. 어떻게 선생님이 어림했을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실의 모양은 그렇습니다. 직육면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선생님은 어림을 해 보았습니다.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가 교실의 가로에는 7개, 서로에는 9개, 높이에는 4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그렇지. 7 곱하기 9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52세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교실의 실제 부피를 구하고 어림한 부피와 비교해 보래요. 자, 실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교실의 실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자, 선생님이 직접 지워봤더니 교실의 가로, 세로, 높이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가로는 7.5m, 세로는 9m, 높이는 3.6m. 부피를 구해야 하니까 이 셋을 그렇죠. 모두 곱해주면 우리가 교실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243 세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어림한 교실의 부피랑 비교해봤더니 맞아요. 실제 교실은 9 세제곱미터만큼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1세제곱미터와 1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자친구의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에 놓을 수 있는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인가요? 자, 몇 개일까요? 그렇지. 1m가 100cm이기 때문에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에 놓을 수 있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는 모두 100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필요한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미터를 모두 센티미터로 바꿔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에서 총 100만 개의 쌓기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세제곱미터가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고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해 보래요. 자, 방금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직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몇 개 필요했어요? 그렇죠. 100만 개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먼저 부피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부피 다 구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현장에 벽돌이 쌓여 있습니다. 각 벽돌 도미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해봅시다. 자, 단위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세제곱미터입니다.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단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놓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작은 벽돌 도미부터 한번 부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가 센티미터네요. 이 센티미터를 그렇죠. 모두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2m, 2.3m, 1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두 곱하면 우리가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4.6 세제곱미터가 이 벽돌 도미의 부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벽돌도미 부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돌도미 같은 경우는 이미 단위가 미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로, 세로, 높이인 2를 각각 곱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하면 이 벽돌도미의 부피는 8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새로운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1세제곱미터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1세제곱미터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1세제곱미터는 부피가 너무 커서 세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기 불편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그 크기가 같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